인공지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감시 카메라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중국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강점은 언어와 관련된 그 반도체 설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또 거래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 AI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 AI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연구 논문 수예요. 이 데이터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AI와 관련된 논문 숫자를 보여줍니다. 중국이 24,929개예요. 미국이 16,233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논문 숫자에 있어서 50%나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만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논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실력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게 좋은 논문이냐 아닌 논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다른 논문에서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연구자들이 인정을 해줬냐 안 해줬냐라고 하는 그 잣대인 것이죠. 그거로 봤을 때는 이 표입니다. 상대적인 척도를 평가를 한 건데요. 중국이 0.8이에요. 이 인용을 기준으로 한 잣대로 보면. 근데 미국은 1.4입니다. 그러니까 인용된 거 학계에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논문이구나, 기여가 큰 논문이구나 라고 해서 인용을 한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보다 한 80% 정도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논문 숫자로 보면 중국이 한 50% 더 많은데 그 논문의 퀄리티, 기여도로 보면 미국이 한 80%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러면 각 나라의 이 기술 수준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여러 가지 척도, 척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2020년 기준입니다만은 미국의 인공지능 AI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이 얼마냐? 85.8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80.9.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이 중국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러니까 세부 측면들별로 또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ITIF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인데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도입이라고 하는 게 보면 미국은 1.0인데 중국은 7.7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대부분 감시 카메라인 거예요, 사실은. 뭐 중국 전역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감시 카메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이 쓰이는 걸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거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 전반적인 발전 기반 이것은 보면 미국이 15.5, 중국이 4.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그 실력 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또 인재, 과학자들도 미국이 압도적이고 연구도 더 많고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이거에 있어서 미국이 훨씬 낫고 그런데 중국은 얼마나 현재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 또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 측면이 매우 강한 거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 후보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 상당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AI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밑에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한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일한 동작을 끊임없이 동시에 반복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런 말을 하고 하는, 여기에 무슨 답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마다 다른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속 반도체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그걸 소위 그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거는 매우 지루한 작업인 겁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싼 인력으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틀리면 수정하고 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은 어떠하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 전국 곳곳에,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의 숫자가 6억 2천만 개래요. 이 그래프가요, 왼쪽엔 지도고 오른쪽에는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지도로 보여준 것인데 오른쪽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인구 1000명당 감시 카메라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무려 439개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14개, 1000명당 14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이 전부 감시 카메라가 많은 나라 도시들입니다. 한국도 많은 거죠. 서울도. 인도에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그래서 옆에 지도에 보시면 중국에 칠해져 있는 그 점들이 매우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영상, 그중에 얼굴 인식과 관련된, 또 행동 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인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감시 카메라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기서 영상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들이 전부 다 데이터인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다음번에 이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또는 얘가 간첩인 거고, 이런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중국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AI 회사들, 기업들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일 잘하는 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AI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으면 어떠냐? 미국의 강점은 가장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만큼 인간의 행동, 특히 영상을 통해서,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추출되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시 카메라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미국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발생하는 데가. 그게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에서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뭔가 사고 팔고 뭐 이메일을 주고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중국하고 다른 거는 영상 데이터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언어와 관련된, 또 거래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 AI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래서 구글의 번역기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보면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파파고 번역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상은 이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 데이터를 잘 쓰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도 꽤 감시 카메라가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언어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고 그것으로 훈련된 인공지능이 꽤 발달이 되어 있다. 또 앞으로
더 유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보다도 근데 더 잘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거, 그럴 때 이 AI를 대신 보낼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본다면 전쟁을 위해서는 AI라고 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왼쪽에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숲이 있고 오른쪽에 적의 탱크가 있죠. 자, 이것을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타격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저 대포가. 그런데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드론이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아주 싸구려 드론들 말이죠. 그거를 띄워놓고 그 드론이 적진의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적진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거기 카메라들이 다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카메라가 그 인공지능 기능을 담고 있는 카메라들인 거죠. 그래서 적진을 다 읽어서 이미지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 스타링크 통신위성과 교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링크 통신위성이 자주포대 또는 그 지휘부에다가 적의 저 탱크의 위치를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대포가 그 탱크를 보지 않고도 사격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드론이 그냥 단순하게 관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수류탄 같은 조금 큰 수류탄 같은 것을 드론에다가 매달았어요. 그걸 2개를 매달고 거기에 물론 카메라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AI 기능이 거기에 갖춰져 있는 거였어요. 어떤 AI 기능이냐?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숲 밑에 탱크가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드론이 그냥 육안과 같은 그냥 카메라로 영상을 찍게 되면 그것을 아무리 영상으로 지휘부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지휘부가 모니터에서 저 탱크를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AI 기능을 탑재하고 나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예요. 이 AI 기능을. 이거를 탑재하고 나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 색깔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장해서 숨어있는 적의 탱크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드론이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떨어뜨려 보고 아, 이거 어긋났네, 빗나갔네 하면 다시 그것을 AI가 확인을 해서 그 목표를 재조준해가지고 명중을 시키더라고요. 거의 백발백중 명중이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몇 푼 안 되거든요. 돈으로 하면 정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몇십억, 100억짜리 탱크를 부술 수가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탱크가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 드론이 공중 드론뿐만이 아니고 수상 드론, 잠수하는 드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 물속을 가는 거예요. 물속을 카메라를 달고 자기 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폭탄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150m짜리 구축함, 200m가 넘는 항공모함 이런 것에 가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1000만 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드론을 가지고 거기다 실은 폭탄을 가지고 10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적의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인간끼리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드론끼리의 전쟁 또는 인공지능끼리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한 또 뛰어나게 실력을 갖추도록 훈련을 잘 시킨 그 인공지능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킨 측이 승리를 하고 그렇게 못한 측이 패배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냐? 싸움은 인공지능끼리 싸움을 해서 승패가 갈렸지만 결국은 굴복하고 또 승리를 가져가는 거는 인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한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됐고 과거의 무기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무기들의 중요성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전쟁의 방향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왜? AI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그 점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제재 조치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GPU, 최첨단 GPU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는 AMD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중국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 반도체의 성능이 미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반도체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중국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밑을 깔고 있는 하드웨어가 학습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미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 수혜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뭐 딱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의 핵심은 바로 개인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무엇을 학습을 하는가? 인간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엄격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중국은 그거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있는데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게 김정호라고 하는 딱지는 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인간 A라고 하는 것 또는 인간 0001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개발하는데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은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드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드론이 발전할 수 있는 오만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의 IT 산업이 발전해 있기도 하고 또 제조업이 발전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발전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론을 띄울 수가 있어야 그 실험도 하고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를 날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은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딘가에서는 마음대로 예를 들어 뭐 드론 특구를 만들든가 뭐를 해서 드론을 쉽게 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드론이 가장 발전해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또 터키고 이란이고 뭐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그 나라들은 그냥 마음대로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들, 우리나라의 산업이 그 나라만 못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훨씬 발전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론을 수출하지 못하고 드론을 그럴 정도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거는 이런 규제들 때문이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이 AI, 인공지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그리고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